기업 부채의 전략적 당위성, 자본구조 최적화와 가치 창출을 위한 심층 분석 보고서, 서문, 부채의 오해와 재무적 진실, 대중적인 인식 속에서 부채, 뎁트는 종종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개인 재무의 관점에서 빚은 청산해야 할 대상이며 재정적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간주되곤 합니다.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도 이 빚을 매달 소득에서 비율적으로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신용도를 체크한 후 신용카드 개설이 승인되고 그 카드값을 제때에 정확하게 상환을 하지 못하면 개인 신용도가 하락하고 그 결과가 다른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듯이요. 그러나 기업 재무, corporate finance의 세계에서 부채는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집니다. 기업에게 부채는 단순한 자금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자본 조달의 도구이자 가치 증대의 레버리지이며 경영 효율성을 강제하는 규율 장치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부채가 왜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전략적 자산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모디글리아나이, 밀러, 정리로 대표되는 재무이론의 기초부터 애플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빚을 내는 역설적인 이유, 그리고 애마존과 스타벅스가 활용하는 무이자의 운전 자본 부채 메커니즘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제 부채를 위험이 아닌 기회 비용의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왜 부채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할까요? 제1부, 가치의 수학, 절세 효과와 자본 비용의 최적화.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수학적인 이유는 세금 제도와 자본 비용의 구조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감정이나 직관의 영역이 아닌 명확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1.1. 법인세, 감면 효과, 텍스 쉴드의 메커니즘. 기업 가치 평가에서 부채에 의한 절세 효과, Debt Tax Shield는 부채 사용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법은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디비덴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 interest expense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차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자 비용이 세전 이익에서 차감됨으로써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고 이 절약된 세금만큼 기업의 현금 흐름은 증가하게 되지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 감면 효과의 현재 가치 이퀄 부채의 총액 X 법인세율.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30%인 국가에서 기업이 100억 원의 부채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면 이 기업은 부채가 없는 동일한 기업보다 30억 원 100억 X 30%만큼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부채 사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는 기업과 정부와의 파트너십으로 비유될 수 있다.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부채로 조달하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셈이니까요. 따라서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경영진의 의무를 방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과 자본구조의 최적 점기업은 자기 주머니에서 조달한 자금으로만 성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자금을 빌려오는 형식의 부채, 두 번째는 외부에 우리 회사의 권리를 나누어 주고 주식의 비율로 권리를 이원할 약정을 하고 주식으로 자금을 교환하는 자본 활동이지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두 방법은 각각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조달 비용은 두 방법의 비율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비용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낮추는 것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다음 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부채 비용은 주주의 주머니에서 조달된 비용으로 투자하는 자본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기업 파산 시
채권자는 주주보다 먼저 자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주주보다 낮으며, 그래서 주주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채권자는 더 낮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주주에게 제공하는 배당 비율보다는 낮게 됩니다. 이 앞서 언급한 대로 이자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므로 실질적인 부채 비용은 이자 비용, 즉 이자율 X 세율만큼 낮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이 상대적으로 값비싼 자기 자본을 저렴한 부채로 대체를 많이 할수록 전체적인 자본 비용 WACC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본 비용, 즉 WACC가 낮아진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더 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허들 레이트의 하락이 이루어지지요. 1.3 상충 이론, 트레이드-오프 티어리, 과 파산 비용. 그렇다면 왜 부채를 무한대로 늘리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죠. 자본 비용을 줄이려면 부채로만 구성하면 가장 낮은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기업이 부채로만 자본 조달 비용 도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답은 바로 상충 이론입니다. 부채가 증가할수록 절세 효과로 인한 이익은 늘어나지만 특정 시점을 넘어서면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재무적 곤경 비용이라고 합니다. 재무적 곤경 비용은 단순히 법적인 파산 비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파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간접 비용이 발생한다. 공급망 붕괴. 납품업체들이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우려하여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중단합니다. 지금 현상으로 보면 홈플러스의 재무적 위험이 커지자 납품을 중단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재 유출. 유능한 직원들이 회사의 존속 가능성을 의심하여 경쟁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고객 이탈. 장기간의 사후 서비스, AS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제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게 된다. 예전 쌍용 자동차가 경영권이 외국 업체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잠재 고객들이 쌍용 자동차의 구매를 꺼리게 되고 양질의 품질의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냉대를 마주쳐야 했지요.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채의 수준은 절세 효과의 한계 이익과 재무적 곤경 비용의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그 조정 여부는 여러분이 욕조에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할 때 물온도 맞추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물 부채. 이 너무 차가우면 부채가 없으면 씻을 수 없고 성장 불가. 너무 뜨거우면 과도한 부채, 화상을 입게 되죠. 파산, 가장 쾌적하고 효율적인 온도를 찾는 것이 성장과 이익, 그리고 정부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게 되는 경영의 예술입니다.